트로트가 패션을 뒤집다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는 다들 과장된 홍보 문구쯤으로 치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느 겨울 저녁, 서울 강남 한복판 초대형 전광판에 새하얀 조명을 두르고 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떠오르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반듯하게 떨어지는 테일러드 수트, 과하지 않은 어깨 라인, 검정과 회색 사이 어딘가에서 미묘하게 변주되는 색감, 그리고 그 안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눈빛. 잔잔한 트로트 선율이 거리 스피커를 타고 번져나가며 화면 좌측에 네 글자가 떠올랐다. 우영미.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네 글자. 김영빈.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한 번쯤 눈을 비볐다. 트로트 가수 김영빈이 우영미의 30억 전속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현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길을 걷던 직장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셔터를 눌렀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중장년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면서도 눈가를 훔쳤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방 공연장의 임시 무대에서 빛바랜 반짝이 정장을 입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가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얼굴이 되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한 장의 광고 이미지 뒤에는 단순한 모델 계약 이상의 서사가 숨겨져 있다. 30억이라는 숫자로 요약할 수 없는 시간, 눈물, 실패와 재기의 기록,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다시 쓰려 하는 한 사람의 오늘이 켜켜이 쌓여 있다. 모든 시작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어느 날 아침 7시, 알람도 울리기 전 침대맡에서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김영빈은 상대방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 문장을 듣고도 반쯤은 꿈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우영미 쪽입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마디 한마디가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귓가에 박혀 들어왔다. 7년 공백, 무대를 잃어버린 시간, 소속사 문제와 건강 문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래를 내려놓아야 했던 날들, 그 모든 장면들이 순간적으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 뒤에서 등을 떠민 듯한 느낌과 함께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정말 저를 찾으신 게 맞나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던 그는 속으로 수십 번 같은 말을 되뇌었다. 우영미와 김영빈, 이 조합이 정말 가능하다고. 사실 그의 인생에서 트로트와 패션은 늘 비슷한 자리에 있었다. 어린 시절, 또래 친구들이 힙합과 팝송을 흉내낼 때 그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남인수, 나훈아, 서른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혼자만의 무대를 상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거울 앞에 서서 셔츠 깃을 세워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온 저렴한 재킷에 혼자 단추를 바꿔 달며 조금이라도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 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지 못했지만 무대에 설 때만큼은 매번 다른 느낌을 내고 싶어 했던 소녀는 어느새 청년이 되어 데뷔 무대 위에 섰다. 첫 무대에서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흔들리는 바이브레이션, 눈물을 머금은 표정, 곡의 마지막 한 소절에서 폭발시키는 고음.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폭죽과 꽃다발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이었다. 앨범은 기대만큼 팔리지 않았고 소속사와의 갈등은 깊어졌다. 오늘은 꼭 노래를 해야 한다고 되뇌면서도 병원 진료실과 알바 현장을 오가야 했다. 결국 그는 무대를 떠났다. 반년, 1년, 3년, 그리고 어느덧 7년. 그 시간 동안 트로트는 TV와 유튜브에서 전성기를 맞았고 새로운 스타들이 쏟아졌다. 여론은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 르네상스 시대, 수많은 신예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문장 어디에도 김영빈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조용한 방 한켠에 앉아 휴대폰으로 옛 무대 영상을 찾아보며 언젠가 다시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을 지웠다 쓰고 지웠다 쓰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리스타트로 3회 도전장을 냈다.
이미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인기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판에서 내가 다시 설 자리가 있을까? 카메라 리허설을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그는 수십 번 자문했다. 그러나 막상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방송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멈춘 채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에이, 저런 가수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숨을 삼키는 듯한 반응이 댓글과 커뮤니티에 폭발했다. 공백이 만든 절실함, 버티며 쌓인 시간, 실패와 눈물이 뒤섞이며 만들어낸 음색은 가요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최종 우승이라는 결과가 발표되던 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숙였다. 화려한 트로피보다 눈물에 젖은 그 어깨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리스타트로 3회 우승자라는 타이틀은 그의 인생을 다시 굴러가게 만든 첫 번째 톱니바퀴였지만 진짜 판을 뒤집은 건 그 이후였다. 각종 행사가 몰려들었고 방송 출연과 광고 문의가 쏟아졌다. 지방 소도시 문화회관부터 대형 콘서트홀까지 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유독 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의 옷이었다. 반짝이 정장을 조금 더 세련되게 재해석한 수트, 전통적인 무늬를 현대적인 실루엣에 얹은 재킷, 무대 조명 아래에서 과장되지 않게 빛나는 소재 선택. 무대가 바뀔 때마다 그의 스타일도 함께 진화했다. 팬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남다르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옷을 고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땐 그는 본인 손으로 재킷의 단추를 바꾸고 허리 라인을 직접 줄이며 자신만의 실루엣을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싸구려 오지라도 핏 하나는 놓치지 않겠다며 거울 앞에서 옷깃을 잡아당기던 버릇이 자연스럽게 무대 위 스타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먼저, 가장 날카롭게 포착한 곳이 바로 우영미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패션 하우스로서 수많은 스타들과 작업해온 그들은 단순히 팔리는 얼굴을 찾지 않았다. 브랜드가 쌓아온 서사와 맞닿는 인물을 찾고 있었다. 절제된 테일러링, 선이 살아있는 실루엣, 과장이 아닌 집중과 긴장감. 우영미가 수십 년간 지켜온 미학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성과 태도에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타일리스트가 회의실에서 화면을 띄웠다.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 한 남자의 영상이었다. 조명도 화려하지 않고 무대 장치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점점 얼굴로 줌인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도 함께 좁혀지는 듯했다. 웃을 때의 서글서글한 인상과 마지막 고음을 내지르는 순간 이마와 눈가에 떠오르는 핏줄, 곡이 끝나고 난 뒤 떨리는 입꼬리. 그 모든 것이 절제된 수트 차림과 이상하리만치 잘 어울렸다. 한 디렉터는 말했다. 저 사람, 옷이 아니라 분위기를 입는 타입이네요. 누군가가 대답했다. 우리 브랜드가 찾던 얼굴, 어쩌면 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논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속도를 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단순한 시즌 광고 모델이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트로트 가수가 파리와 뉴욕, 런던의 패션거리 전광판을 장식하는 그림. 런웨이 백스테이지에서 톱 모델들과 함께 서 있는 트로트 보컬리스트.